1번 순서상 a, b가 1차 방정식의 해일 때 자,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자, 이게 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참일 테니까 대입을 해볼게요. 3a 그리고 2b는 7. 자, 그래 봤더니 요게 여기에 있네요. 그죠? 구하는 시계값은 7 빼기 5 해서 2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기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것이라고 했네요. 자, 미지수 두 개인 거 그리고 방정식인 거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은 x하고 y 있네요. 맞고요. 자, 니은은 요거 2x제곱을 이항하면 2x제곱이 없어지죠. 그러면 x하고 y에 관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요게 항이 아니죠. 자, 요게 x가 문자에 있기 때문에 문자랜다.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죠?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얘는 항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식, 2차식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 리을 같은 경우는 y가 2항이 돼도 y항이 살아남으니까 요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고요. 자, 미음도 여기 보면은 지금 분자 자리에 문자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맞는 거고요. 자, 비읍은 여기서 이거 전개하면 3x 플러스 3y인데 그죠? 여기 우변에 있는 3y와 좌변에 있는 3y가 이항되면 없어지죠. 이항하면 없어지니까 자, 얘는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다.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여기 기역, 니은, 리을, 미음에서 4개. 정답을 3번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3번 순서상 1,1이 연립방정식의 해일 때 자, a, b의 값 자, 해라고 했으니까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1하고 1 대입하시면 자, 위의 식은 2a 플러스 b는 8 이렇게 되겠고요. 자, 아래 식은 4a 마이너스 b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연립을 하면 되겠는데 그냥 더하면 b가 없어지네요. 그죠? 더하면 b가 없어지니까 자, 6a는 18이니까 a는 3. 자, a가 3이면 여기다 3 넣을까요? 3 넣으면 6이니까 이항하면 b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b 자, 곱하면 6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4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자, 상수 a, b의 조건 자, 여기 해가 없을 때라고 했거든요. 이 해가 특수한 경우죠. 자, 해가 특수한 경우. 자,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그래도 해 둡시다. 문제가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하나의 1차 방정식이 있고요. 자, 요거랑 연립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x 개수랑 y 개수가 모두 같아요. 근데 이제 상수항이 다른 경우랑 자, 두 개의 식이 그냥 똑같은 경우 ax 플러스 by는 c 이렇게 그냥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변형을 했을 때인 거예요. 변형을 했을 때 변형이라는 거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x의 개수든 y의 개수든 우리가 같게 만들어서 없앨 거잖아요. 가감법을 이용하면 그죠? 그런 변형을 했을 때 보니까 x 개수랑 y 개수가 둘 다 똑같아지는 거야. 동시에. 그렇게 되면 요 왼쪽 경우 같은 경우는 두 식을 빼버리면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요거는 0이 아닌 어떤 값인 거죠. 여기서 이제 얘는 별은 0이 아닌 거. 별은 0이 아닌 거. 그러면 좌변은 x하고 y에 어떤 게 들어가든 항상 0인데 우변은 0이 아닌 값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x, y 순서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변형을 했더니
두 식이 완전히 다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빼면 자, 좌변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우변도 0. 그러면 x와 y에 어떤 게 들어가든 얘가 항상 참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다만 그 해는 많긴 많은데 모든 수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아야 되겠죠.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게 그게 무수히 많은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하나의 해 구하면 그게 모든이 아니지. 해가 무수히 많은 거. 모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x하고 y 중에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죠? 요 식을 만족하지 않는 거는 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좋아요. 그래서 해가 특수한 경우는 결국에 변형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모두 동일해 져야 되고 그때 상수항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다르면 해가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적절히 변형을 했을 때 x 개수와 y 개수는 같은데 상수항은 다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 먼저, 요 위에 있는 식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분모가 6하고 9가 있으니까, 양변에 18을 곱해서, 자, 여기는 3x.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고요. 자, 우변은 3이 되겠네요. 그 마저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y는 7.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요 아래식은 그냥 그대로네요. 여기는 뭐 변형할 거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을 이제 어,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y 개수밖에 없죠. 요건 3이고 요건 2니까 자, 여기는 이제 얼마 곱해야 되냐면 2를 곱하면 되겠고 자, 여기는 얼마 곱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써볼게요. 자, 여기는 2에 a-4의 x가 되겠고, 자, 플러스 6y는 2b.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x계수끼리 서로 같고, 여기 있는 상수항끼리는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있는 것처럼 해가 없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 2에 a-4는 마이너스 9입니다.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고요. 2로 먼저 나눌까요? a-4는 마이너스 2분의 9고요. 자, a는 요거 이항하면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a를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2b가 마이너스 21과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요거 2로 나눠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21과 같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a, b라고 할 때 a의 값, 자 이거 x 값 구하는 거네요 그냥. 그러면 뭐 저 위에 정리 10 곱해주면 x 마이너스 2y는 3. 자, 아래 것도 10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0. 자, 위의 식에다가 2배 해줄까요? 요거 2배해서 여기 아래다 한번 쓸게요. 2x 마이너스 4y는 6 이렇게 써서 둘이 더하면 x가 없어지네요. 자, 더하면 요 x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y,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래서 y가 4가 되겠고 그때 x는 여기다가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요. 이렇게 이항하면 x는 11.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x값이죠. a의 값 구하는 거니까 요거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6번 연립방정식 중 자, 이거가 해인 것. 뭐 그냥 대입해서 참인 것 찾아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직접 대입해 보면 되니까
그냥 정답을 찾아봅시다. 자, 2번이 정답인데요. 여기다가 1하고 2 대입하면 위에 거는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참이 되겠고요. 자, 일단 1 넣으면은 4고 2 넣으면 플러스 4니까 4 더하기 4는 8. 그래서 참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잘 골라서 정답을 빨리 찾아주시면 되겠죠. 7번 연립방정식 이것의 x, y 계수를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되었다.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물어봤네요. 자, 원래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ax-by는 5. 자, 여기는 bx 플러스 ay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 자, 여기 계수를 바꿔 쓰는데 여기는 이제 x의 계수가 a고 y의 계수가 마이너스 b예요. 그죠? 그래서 바꿔서 쓰면은 마이너스 b가 x의 계수가 되고 a가 y의 계수가 돼서 식이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이렇게 계수를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b하고 a가 각각 x와 y의 계수인데요. 그걸 바꿔서 쓰면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자,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 좀 보기 편하게 그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아시죠? 그걸로 좀 바꿔서 한 번만 써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ay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bx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는 5. 자, 여기는 이제 by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ax를 뒤에다 쓰는 거죠. 마이너스 3. 그럼 요거 식의 형태를 잘 볼까요? 여기 보면은 a 마이너스 b 똑같죠? 자, b하고 a 똑같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진짜 x하고 y하고가 자리만 바뀌었죠. x하고 y가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여기 x, y인데 여기가 x가 뒤에 y가 앞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y 자리에 y라고 보지 말고 세모 자리라고 생각해봐요. 세모 자리에 여기 있는 이 세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참이고 동그라미 자리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어디였어? 2가 들어가면 참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동그라미 자리고 여기가 세모 자리인데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얘처럼 똑같이 바꿔서 생각해봐요. 여기가 지금 세모 자리라고 보면 되겠고 왜 A랑 곱해진 거니까 세모 자리 여기가 동그라미 자리 마이너스 B랑 곱해진 거 그죠? 여기가 세모 자리 여기가 동그라미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식도 마찬가지 세모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동그라미 자리에 2가 들어가면 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모가 x인 거고 동그라미가 y인 거예요. 여기서는 세모가 y인 거고 여기 동그라미가 x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x, y가 바뀐 것 뿐이니까 해가 x, y 바꿔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y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는 2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용을 딱 보고 이 식의 형태가 이렇게 바뀐 식의 형태가 원래 거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이거 뭐 계산을 하지 않고도 바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냥 요 바꾼 식 있죠. 요 바꾼 식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야 돼요. x에다가 2를 넣고 그러면 마이너스 2b 여기는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는 5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 넣으면은 2a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식은 조금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원래 이런 문제는 일부러 조금 계산 오래 걸리라고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알면 처음 설명한 내용을 알면 그냥 바로 답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연립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뭐라고 연립하라고 했어요?
연립해서 A, B를 구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A하고 B에다가 다시 넣어서 그 수를 넣어서 연립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8번 연립방정식을 풀면 자, 요거 그냥 계산하는 건데 위에는 이제 비례식이니까 우리 비례식의 성질 알고 계시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그 외항끼리 곱한 거 먼저 쓰면 8x-8은 자, 내항 곱한 거는 3y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2항까지 마저 해줄까요? 요거 2항 하면은 8x 마이너스 3y는 2항 하면 10 이렇게 정리되고 자, 아래 거는 그냥 이거. 그러면 이 둘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할까? 여기는 2를 곱하고 요거는 3을 곱해서 y의 개수를 맞춰줍시다. 자, 여기 2를 곱하면 이제 16x 마이너스 6y고요. 는 20. 요거까지 쓰고 자, 3 곱하면은 9x 마이너스 6y는 6. 자, 두 식을 빼면 되겠죠? 빼주면 여기는 7x 자, 요거는 14. 그러면 x는 2가 되겠고 그때 y는 자, 여기 x2를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는 6-2y는 2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4라서 y는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둘 다 2네요.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9번 함수 fx가 식이 나와 있고요. 자, f-2가 4일 때 요 값을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요거 그냥 요 함수 값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이 값이 4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 fa인데 여기 x 자리에 그냥 a라고 a 넣으면 그냥 1 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쓴 다음에 fx는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8 이렇게 써놓고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8 넣어서 1 구해도 되고요. 어쨌든 계산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8 그냥 이렇게 쓸까요?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거 1이고 앞에 거 1이고 요거는 뒤에 거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1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한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니까 대입만 잘 해주시면 계산만 안 틀리시면 돼요. 10번 보기 중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의 개수와 1차 함수인 것의 개수 함수인 것과 1차 함수인 것 개수를 올바르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 우리 함수라는 거는 x 하나당 y가 하나로 정해져야 되죠.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x가 2일 때 자, x가 2일 때 2의 약수는 y는 1도 있고 2도 있으니까 두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기억은 함수가 아니니까 뭐 1차 함수도 아닌 거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 무게 그냥 식 쓸 수 있겠네요. 자, 총 무게는 3g짜리 x개니까 3x 그럼 요거는 함수도 되고 1차 함수도 되고 그죠? 함수도 되고 이거 함수도 되고 1차 함수도 되고 이렇게 합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괜찮죠? 자, 디귿 자, 요거는 속력이네요. 우리 속력 그냥 구하는 식 알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x분의 200 그럼 요거는 함수는 되는데 1차 함수는 아니죠. 1차가 되려면 이제 분모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에 x가 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항이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반비례라고 배웠던 거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가면은 유리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원래 유리함수에는 다항함수랑 분수함수가 있는데 얘는 특별히 분수함수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건데 그때 가서 배우시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1차 함수는 아니다.
자, 그리고 리을. 우리 남은 거리라고 했네요. 달린 거리와 남은 거리. 그러면 남은 거리는 전체 거리 100m에서 뛴 거리 빼면 되겠죠? 달린 거리 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함수가 맞고 1차 함수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 자,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x인 원기둥의 부피. 자, 원기둥 부피는 우리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h가 높이거든요. 그죠? 높이도 x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결국 x가 3개 곱해지는 거니까 x 세제곱 쓰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함수가 맞는데 1차 함수는 아니죠. 요거는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x 세제곱이니까. 자, 그리고 비읍. 자, 요거는 한 달에 이만큼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사용량 상관없이 무제한 요금제니까 요금은 그냥 이것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전화 요금은 X에 관계없이 그냥 29,900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29,9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것도 함수예요. 왜? X가 1일 때도 29,900원, 2일 때도 29,900원, 3일 때도 29,900원, X 하나당 Y 하나, X 하나당 Y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X가 정해지면 Y가 하나로 정해지죠. 이 가격 말고 다른 가격이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함수가 맞는데 1차 함수는 아니죠. X에 대한 1차 시간 아니니까. 요런 걸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요. 상수함수라고 해요. 상수함수. 상수함수 기억을 해두셔도 괜찮겠다. 그럼 함수인 거는 5개고요. 1차 함수인 건 2개예요. 그럼 5개 2개니까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1번 1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자, 뭐 봅시다. y는 ax 플러스 b인데요. 여기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그랬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요 a 더하기 b라는 게 요 식에서 a 더하기 b라는 게 x에 1 넣었을 때의 값이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그때의 함수값 그게 바로 a 더하기 b인데요. 그러면 x가 1일 때는 분명히 여기가 2니까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일 때 함수값은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그림상 음수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a 플러스 b인데 얘는 음수인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x 자리에 2가 들어간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x는 2일 때의 함수값. 요거를 이렇게 쓸까요? 요거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기호로는 f2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f2가 2a 플러스 b인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 2일 때 함수 값은 요거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기울기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점이 요 직선이 지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울기는 알 수가 없죠. 기울기 모름. 그죠? 우리가 알 수 없어. 모름. 그 다음에 4번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y절편이 b거든요. 근데 요것도 y절편이 b죠. y절편이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0,b에서 만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만난다. 0,b에서 y축 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은 x절편, y절편 물어봤는데 x절편은 이가 아니죠. 요거는 그냥 지나는 점인 거고 x절편은 여기잖아요. 여기는 지금 모르는 거죠. 2보다 큰 어떤 값이네. 그죠? 모름. 모름. 근데 그거를 뭐 굳이 구해주면 x절편은 y에다 0 대입하면 되니까 x절편은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다 0 대입하면 되니까. 이해되나요? 0은 ax 플러스 b 요거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자 y절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b가 되겠죠. 여기서 0,b 얘기한 거. 그죠? 여기 뒤에가 y절편이니까. 그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12번 1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x의 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는 4만큼 감소하는 거. 자,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죠.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요. x 증가량이 지금 현재 2라고 했고요. y 증가량은 4만큼 감소,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요거 기울기 정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13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a의 값.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두 점을 가지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를 하나,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나. 요 처음 거랑 끝에 거 가지고 요렇게 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나, 기울기는 다 동일하다. 그죠? 요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앞에 거 두 개 가지고 기울기 해볼게요. 자, 1에서 마이너스 3 뺀 거분의 y좌표 마이너스 4에서 4를 뺀 거. 자, 요거 계산까지 할까? 그냥? 아니다. 그냥 식 쓰고 계산하죠. 자, 요거랑 요걸로 합시다. 바로 붙어 있는 걸로. 마이너스 a에서 1 뺀 거 분의 a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뺀 거. 요렇게 식을 쓰시고요. 좌변 같은 경우는 분모가 4고 분자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거 약분 딱 해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 요 옆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자, 여기는 플러스 4가 되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요 분모에 있는 거 곱하면 자, 여기 곱해지니까 2a 플러스 2가 자, 여기는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양변에 요 분모에 있는 거 곱한 거예요. 그러면 a는 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14번 1차 함수의 그래프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봅시다. x절편이 가장 큰 거. 자, x절편 뜻이 뭐였냐면 그래프가 이거 한번 적어줄까요? x절편 여러분들이 보통 정의를 꼭 안 외우시더라고요. 수학도 정의는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약속이니까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건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얘는 뭐냐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인 거예요. 선생님 왜 x좌표를 x절편이라고 불렀나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이면은 x축과 만나는 점 요런 점들이잖아요. 요 그래프가 지금 x축과 만나는 점들. 얘 점들의 특징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항상 0이에요. 그죠? 그러면 x좌표만 달라지고 y좌표는 0이니까 x좌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x절편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y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라는 거죠. y는 0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x절편 그러면 선생님 y에 0 대입한 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구하는 방법이고 x절편의 뜻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럼 뭐냐면 지금 아까 여기 잠깐 표시했었었는데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들이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 점의 x좌표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여기죠. 여기가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요 그래프는 쭉 따라가면 니은이네, 니은.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다, 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기울기죠?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개념 다 알고 계시죠? 기울기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고 요거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얘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y의 증가량의 절대값이 크다는 거거든요. x의 그러니까 분자가 더 커야 되니까. 그죠? 그 절대값이.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위아래로 더 빨리 올라가든지 더 빨리 내려가든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천천히가 아니라 더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그죠? 그러니까 클수록 얘는 y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직선이 더 많이 이렇게 세워진다 이거죠. 맞나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말고 이건 x축에 가까운 느낌이고 얘가 y축에 가까운 느낌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작다는 거는 일단 작으려면 음수여야 되고 음수의 절대값이 크면 더 작은 거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y축에 가까운 거.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y축에 가까운 건 디귿이죠. 요렇게 된 게. 그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요거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러면 x 증가량도 양수, y 증가량도 양수란 얘기니까 기울기가 양수란 뜻이죠. 그죠? 요 말의 의미는 기울기를 따졌을 때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니까 리을과 미음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의 그래프는 기역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요거는 이제 기역과 니은을 보면 되는데 요 기역에서 알고 있는 점, 니은에서 알고 있는 점 보시면 요거 이만큼 커졌네요. 그죠? y좌표가 이만큼 커졌다. 여기서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값이 2만큼 커진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y값이 이만큼 커진다. 다 이만큼 커졌죠? 이걸 우리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맞네요. 자, 그리고 리을하고 미음 그래프에 대한 얘기. 리을 그래프는 미음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완전히 겹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요거랑 요거를 보면 기울기가 동일하거든요. 리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x가 1 커질 때 y는 3 커져. 그래서 리을의 기울기가 3인데 미음도 보면 여기 지나는 점 찾아보면 x 증가량 1일 때 y 증가량 3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아. 그러면 이거 평행이동 시키면은 완전히 겹쳐지겠죠. 그죠? 요거는 여기 겹쳐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15번. 자,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클 때, 자, 1차 방식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오면이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자, 그래프 그릴 때는 두 가지의 경우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1차 함수로 변형을 해도 되고요. 1차 함수 꼴로 변형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절편을 구해도 돼요.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해서 그냥 바로 그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편 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더 빠르긴 하거든. 물론 1차 함수꼴로 변형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절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y에 0을 대입하면 이게 없어지고, 자, ax 플러스 c는 0, 요걸 구하면 되니까, 자,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요. 그죠? 자, a하고 c가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음수가 될 거예요. 그죠? 또 y절편도 구해봅시다. 자, y절편은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걸 풀어주면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를 봤더니 부호가 달라. 그럼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래프 x축, y축, 원점 해놓고 x절편은 음수니까 여기 음수 쪽, y절편은 양수니까 여기 양수 쪽,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고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니까 정답을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1차 함수꼴로 변형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y항 놔두고 2항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리고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랑 y절편 가지고 하는 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자 a하고 b가 부호가 달라요. 그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 마이너스 b분의 c인데요. 자 b하고 c가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또 있네 양수예요. 그러면 y절편 양수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여러분 둘 다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달라. 기울기랑 y절편. 그럼 요거는 이제 1차 함수꼴로 변형하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y만 이항하면 바로 되겠네요. 그 y는 요거 이항하면 y는 2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y절편 2하고 마이너스 1. 뭐 요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가시고요. 17번 보기에서 그래프가 좌표축에 평행한 방정식. 자, 좌표축에 평행한 방정식 그러면 이런 게 있었죠. x축과 평행하면 그러면 그 그림이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어떤 식이냐면 x축과 평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긴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는 좀 다르지만 y좌표는 뭔가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별이라고 치면 y는 y좌표는 항상 별이니까 y는 별꼴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죠? 자, y축과 평행하다. 그러면 이런 직선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이때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아이고 삐뚤어졌네.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는 다르더라도 x좌표는 다 동일하죠. 그죠? 여기가 만약 별이라고 치면 얘는 x가 별꼴인 거죠. 근데 x는 별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x하고 y가 같이 있으니까 이런 건 1차 함수 형태 비스듬한 직선인 거고 자 요거는 이제 y는 얼마 이런 꼴이니까 그죠 y만 있잖아 그럼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이게 이제 정리하면 y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이거 y만 있잖아요 y는 얼마 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요거 분배를 해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1 이렇게 되니까 2y가 없어져요. 그럼 요것도 x만 남아있으니까 x는 얼마 꼴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좌표축에 평행한 거 그러니까 x는 얼마니까 y축과 평행한 거 요건 y는 얼마니까 x축과 평행한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리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x 안 없어지고 y도 안 없어지죠.
요거 정리하면은 이 기억처럼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거는 1차 함수 형태의 직선인 거죠. 비스듬한 직선.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1,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자 x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x축 y축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요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좌표는 달라지더라도 y좌표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y는 별골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죠. 근데 1,2를 지나니까 요 y좌표 2를 지나는 거거든요. 여기 어딘가가 1,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y좌표가 항상 2인 거. 그래서 y는 2. 이해되죠? y는 2. y좌표가 일정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어요. 자, 기억 모든 직선은 1차 함수 그래프이다. 자, 기억 1차 함수는 비스듬한 직선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형태를 볼게요. 여기다가 그림을 한 번만 그려주시면 자, 1차 함수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들만 1차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그린 이유가 요거는 이제 요거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썼을 때 a가 양수인 것들을 지금 썼는데 그러면서 여기 위에 거는 이제 b가 0보다 큰 거, y절편 0보다 큰 거. 요건 y절편이 0인 거. 그죠? 요 y절편 0보다 작은 거. 요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는 다 기울기가 음수인 것들인데 그때 요건 위에서 만났으니까 y절편 0보다 큰 거, 요거는 원점 지나니까 y절편 0인 거, 요거는 밑에서 만났으니까 y절편 0보다 작은 거,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비스듬한 직선들이 다 1차 함수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모든 직선은 다 1차 함수냐? 아니죠. 아닌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리지 않은 것들 어떤 거 요런 거 얘는 x는 별골 요런 거 y는 별골 이런 식으로 축과 평행한 직선들 그죠? 축과 평행한 직선들은 1차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1차 함수 그래프는 항상 직선이다 이미 확인을 했고요. 그죠?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고요. 자, 디귿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다. 요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그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건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요 그 1차 방정식을 만족을 해요. 요거를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다면 요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도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는 어떤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모두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특별히 여기 있는 점은 요것도 참으로 만들고 요것도 참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교점이 곧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써요. 교점이 방정식의 뭐 실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실수인 근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건 이제 실수는 3학년 때 배우거든요. 나중에 배우는 거지만 여기서 지금 이걸 잘 기억을 해둡시다.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이용을 해서 풀 거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두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이 같으면, 이거 기울기와 y절편이 같으면 그냥 두 그래프는, 두 직선은 그냥 일치하는 거죠. 일치. 그냥 같은 직선인 거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처럼 교점이 해인데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잖아. 리을은. 어떤 두 개의 직선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직선이 그냥 똑같아. 일치하는 거니까. 이 무수히 많은 교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근데 그 해가 직선 위에 모든 점이 해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해인 거죠. 여기에 있는 점은 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이 해가 모든 수가 된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모든 수가 되는 건 아니야. 요런 데 있는 점들의 x, y들은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게 된다라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어쨌든 그 무수히 많은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래서 어쨌든 리을은 맞는 얘기다.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조심을 해주세요. 여기 삼각산중 같은 경우는 요런 거 이 말을 약간만 바꿔서 약간만 바꾸면 이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죠? 틀린 말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무수히 많으므로 해는 모든 수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죠? 해는 모든 수가 될 수 없잖아. 그지? 요 직선 위에 있는 것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20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점 이것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면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일단 구해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이 있어. 요것도 직선이고 요것도 직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둘의 해는 교점인데 그 해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있는 직선은 얘는 식을 모르잖아요. a를 모르잖아. 그죠? 근데 얘랑 얘는 우리가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아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요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그걸 요 아래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하면 참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울기부터 기울기는요. 자, x 증가량 3에서 1 빼고요. y 증가량 2에서 4를 빼서 자, 2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해놓고 1,4 대입하면 되겠죠? 4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그럼 얼마는 요거 이항하면 5 이렇게 5 요렇게씩 구했어요. 그럼 이것과 요것을 연립을 하면 이게 이제 교점인데 그 교점이 해가 되는 거고 그 해를 얘도 만족하는 거죠. 얘네 셋 다 같은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러면 연립을 할 건데요. 요거랑 요 옆에다 쓸까요? 2x-y는 1. 요거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요거랑 요거. 그러면 요거 y는 정해져 있으니까 y는 얼마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대입법을 이용합시다. 자, 2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대입하시고 1. 자, 이거 플러스 x 되니까 더하면 3x고요. 여기 마이너스 5는 이항하면 6이 되겠죠? 그죠? 여기 플러스 5가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x는 2. 자, x가 2면 여기다 2 넣으면 y는 3. 이렇게 구해졌고요. 2하고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자, 2 플러스 3a는 마이너스 1. 자, 뭐 a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21번. 자, 정답을 맞히면 한 문제당 50점, 틀리면 10점 감점. 그래서 10문제를 풀었더니 최종 점수가 380점. 지금 맞히면 50점이고 틀리면 10점 감점이래요. 그런 것 좀 보시고 최종 점수 380점. 그래서
마침 문제가 몇 개냐인 거죠. 그러면 1번 미지수를 정하시오. 자, 1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침 문제. 마침 문제가 X개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러면 틀린 문제는 총 10문제 풀었으니까 10문제에서 X개를 제외해서 이렇게 10-X개를 틀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수를 정하시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맞힌 문제만 쓰지 마시고 틀린 문제도 이렇게 써주셔야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을 세울 건데 자 맞힌 거는 플러스 50점이고 틀린 거는 마이너스 10점 되는 거니까 자, 50점씩 x개 그리고 마이너스 10점씩 10-x개 이렇게 해서 총 380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맞힌 문제 몇 개냐 구하는 거는 이걸 풀어주면 되죠. 자 풀어줍시다. 여기는 50x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10x는 380 요거 계산하면 60x는 이항하면 480 자, x는 8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8문제를 맞췄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22번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 각자리 숫자의 합이 12 두 자리 자연수고요. 10의 자리 숫자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 작을 때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이만큼 작대요. 그러면 첫 번째 미지수를 정하는데요. 자, 10의 자리 숫자랑 수를 구분하셔야 돼요. 숫자랑 수는 달라요. 숫자는 1, 2, 3, 4, 5, 6, 7, 8, 9, 0 0, 1, 2, 3, 4, 5, 6, 7, 8, 9 라는 기호고 수는 그 기호를 통해서 크기를 나타낸 것인 거예요. 그죠? 그 구분을 하시고 10의 자리 숫자를 우리가 x라고 놓을 거거든요. 문자로 놓을 거거든요. 여기서 x 단 x는 한 자리 자연수겠죠? 한 자리 자연수 여기서 말하는 수 요건 수고 크기 숫자는 기호 10의 자리 숫자를 x라는 걸로 쓸 건데 그 x는 한 자리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놨으니까 자, 1의 자리 숫자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거는 합이 12라고 했으니까 12에서 x 뺀 것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여기서는 지금 숫자하고 수하고 선생님이 구분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요 1의 자리 숫자와 숫자가 나타내는 수는 이거랑 똑같죠. 수하고 숫자하고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으로 구분을 좀 해주시고 2번 식을 세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을 세울 건데 자, 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27이라는 수인데 요 2가 2라는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수는 그죠? 그 수는 2 곱하기 10만큼의 크기고요. 자, 1의 자리 숫자 7이 나타내는 크기는 7 곱하기 1만큼의 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해서 27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맞나요? 이 27이라는 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가 얼마고 1의 자리 숫자가 얼마일 때 그거를 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요 그 각 자리 숫자에다가 그 숫자의 자리값 요 10의 자리는 자리값이 10이라고 보시면 되고 1의 자리는 자리값이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그 각 자리의 자리값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0의 자리의 자리값은 10 100의 자리면 100의 자리의 자리값은 100을 곱해서 그 수의 크기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이라고 했죠? 요거 는 그러면 요게 조사라는 거고, 조사 기준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사를 등호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식 세울 때 좀 편할 거야. 그 문장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식 세우는 거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뭐랄까 여러분들이 좀 안 헷갈리게 좀 도와드리면 그냥 요런 조사가 나오면 거기서 딱 끊어서 그 전에 거를 좌변식 그 이후의 거를 우변식으로 써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럼 이쪽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거라며요. 그죠? 그럼 10의 자리가 요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숫자에다가 10의 자리의 자리값인 10을 곱해서 10 곱하기 12 마이너스 x 그리고 자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x를 더해서 x 곱하기 1한 거죠. 1 곱하기 x에서 더해주고 그렇게 바꾼 수는 그죠? 요렇게 바꾼 수는 자, 처음 수는 이거예요. 처음 수는 지금 10의 자리 숫자가 x였으니까 10x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12-x 여기다 1 곱한 거죠. 이렇게 원래는 여기다 1 곱한 거. 자, 거기다가 36만큼 작대요. 요거보다 36 작은 게 이 바꾼 수입니다. 바꾼 수랑 같아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세 번째 처음 자연수를 구하세요. 요거 풀어주면 돼요. 요거 이제 분배를 할까요, 일단? 이게 120 마이너스 10x 플러스 x. 여기는, 얼마죠? 그냥, 여기 좀 계산할까요? 여기 마이너스 10x랑 이랑 해서 마이너스 9x라고 쓰고, 여기는 10x랑 마이너스 x니까 여기 9x라고 하고, 여기는 10이랑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자,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8x고요.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144예요. 그러면 x가 8이 딱 나오네요. 그죠? 나눠주면 8.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수가 10의 자리 숫자가 8이 되는 거, 요게 8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12에서 8 빼면 요게 4가 되는 거니까 구하는 수는 84가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23번. 자, 그림은 모는 한 칸의 크기가 1인, 요거 한 칸의 크기가 1이래요. 자, 모는 종이 위에 그린 도형이다. 도형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자, 이런 모양의 도형 1번 그림의 모양을 이의 규칙처럼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계속 이어 붙이는 건가 봐요. 자, 그래서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x개를 이어 붙인 자, x개 이어 붙인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한다. 그래서 식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한 개짜리만 봅시다. 요거 하나를 딱 보면 둘레를 보면요. 요거 그냥 개수 세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요거 하나짜리 둘레가 스물둘, 22죠. 맞나요? 22.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이어 붙이면 여기 점선 부분 있죠. 이 점선 부분이 겹치잖아요. 여기 점선 부분 겹치고 여기 점선 부분 겹치는데 이 겹치는 부분이 항상 그러니까 똑같죠. 그죠? 하나 더 붙이면 여기도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겹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겹치는 거니까 이 겹치는 부분의 모양이 계속 똑같거든요. 요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 붙일 때마다 겹치는 거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럼 겹치는 부분을 빼주자 이거죠.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여기가 하나, 둘, 이 두 개예요. 두 칸이에요. 여기가 지금 칸이 요 칸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칸인 거 보이시죠? 여기 점선으로 해 아까 이렇게 칸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오는 칸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모는 칸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만큼이 겹치는데 중요한 거는 이 7이 요쪽 거에서도 7이 겹치고 여기에서도 7이 겹치니까 이 둘레가 22씩 계속
더해질 건데 이 겹치는 부분은 7이 아니라 7 2개. 그러니까 이 처음 거에서 7과 요 두 번째 거에서 7.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7 곱하기 2에서 14만큼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22 씩 x개를 이어 붙이니까 22x에서 자 1번 문제 22x에서 y를 써야 되는데 안 썼다. 자 22x에서 빼주는 거죠. 요 겹치는 거를. 근데 겹치는 게 14씩 겹치고요. 이 겹치는 거는 이 전체 개수, 요 개수보다 하나 적게 겹치는 거죠. 이 겹치는 곳이 총 x 빼기 한 군데 겹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이제 14x를 빼면 되니까 8x고요. 요거 곱하면은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8x 플러스 14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8개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여기 x에다 8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8 곱하기 8 더하기 14. 64에다 14 더하니까 78인가요? 정답을 78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24번.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자, 1번은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6일 때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 도형 문제잖아요. 그러면 도형 문제, 당연히 도형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도형 문제는 당연히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리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림을 그리려고 봤더니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절편들을 구해줍시다. 그러니까 x절편은요. y에다 0 대입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요거는 2x 플러스 4a는 0. 요걸 풀어주면 되고 2항하고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면 되잖아요. x에다 0 대입해요. 그러면 요렇게 되죠. ay 플러스 4a는 0. 자, 그러면 y는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4a가 0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그려요. 짠, 짠.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지금 a가 참고로 a가 음수거든요. 그럼 요건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a가 양수 쪽.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고요. 그 이 부분의 넓이가 현재 1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밑변 높이로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자 2분의 1에 자 이쪽 길이는 4고요. 여기 원점에서 마이너스 4까지니까 4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에서 마이너스 2a까지 이것도 마이너스 2a예요. 마이너스 2a가 양수니까 이렇게 써야 될 거고 이게 16이다. 그래서 약분하고 요거 2로 나눠주고 또 2로 나눠주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4 이런 거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요거 1번을 여기다 푼 거고요. 2번은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그러면 얘는 그냥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럼 일치하려면 무슨 얘기야? 그냥 식이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건 쉽다. 여기 보니까 y의 개수가 부호만 반대죠? 그럼 뭐요? 요 식이 똑같으면 되는데? 일치니까? 식이 똑같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인데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거죠. ax 마이너스 3y 플러스 b는 0과 일치하는 거니까요. 그냥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4예요. 그냥 이게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